네, 소개를 받은 이나대 의원입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개할 때 이제 의사, 또 임상의사이기도 하고, 또 예방과 보건학 분야에서 또 이런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일체의료나 공중보건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많은 또 사회를 주동을 한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 또 임상적인 부분, 또 사회에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다 포괄하는 내용 부분이어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제 발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가 아무래도 보면은 여러 직종들이 참여해서 팀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 부분이고, 또 사회 변화를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제 발제 내용이 향후에 팀 접근하는 여러 직종이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이끌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 부분이고요. 또 커뮤니티 케어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동의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 내용 자체가 향후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원칙으로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이나 배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부분은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또 재원 조달 계획과 결부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지만 실제 필요한 여러 서비스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전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서비스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의 여러 서비스 부분들을 연계하고 민간 행정을 통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언급하는 이제 약사들의 양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될 중요한 서비스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옮겨드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만성질환이 늘어나고요. 또 건강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이 증가되는 상황에 있어서 고령층, 또 장애인, 이러한 새로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증가되고 또 1차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약화되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상승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지역으로서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이러한 전체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서비스다, 인프라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다수 의료기관이 이제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추구 유인에 강력한 상태인데, 그거에 비해서 1차 의료기관은 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체제도 민간 점유율이 압도적인 그런 상태 부분인데, 요양병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병상 규모가 크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에 있어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의사, 약사, 여기 의사 중에서 이제 한의사, 또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팀워크를 이뤄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들이 사실 많지 않고 굉장히 일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협력해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지역사회 변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복합적인 서비스 상태가, 복지 서비스도 요구하고 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구조가 지역사회에서는 지금은 취약한 상태고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보건 분야 쪽이 이 커뮤니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서비스 구조나 또 기존에 있는 시설 기반들을 보게 되면은 복지 인프라 구조가 훨씬 더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 이런 기반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240개 신구에 어디 가나 사회복지가 다 깔려 있고요. 유기적인 연관이라든가 협력 구조가 복지기관 내에서는 상당히 결속력 있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원래 보건 분야까지 기획을 해서 요양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양 서비스가 지금은 첫 번째 단계의 대부분으로 보건 분야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방문 간호 쪽이나 약사나 이런 쪽이 결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요양 서비스에 국한됐다. 그러니까 보건 분야와 단절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가 관리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가 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관할하고 이제 책임을 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상자 부분이 이제 신체 기능자가 8.2%인데 실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7.7%니까 사실 대상자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건 분야와 단절된 상태에 있어서 분절된 형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공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서는 제공되는 요양기관 자체도 굉장히 소규모고, 또 내부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돼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서비스원을 두고 공공기관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장기요양보험이 지금 현실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변화를, 자성자도 늘어나야 되고 지적 서비스도 보양시켜야 되고, 또 재가요양 서비스와 이 건강 서비스, 다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재편돼야 되는 첫 번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여러 서비스를 보면 시설 중심이고 또 전문 진료 중심이고 제공자 서비스가 분절에 대한 양체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일반 이런 필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또 시민들에게서 선택의 여지 부분들이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이 문제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보면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분절화되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고 싶어도 사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지역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요양병원을 모시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을 옮겨가는, 그래서 사회적 이유 때문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사례 부분이 요양병원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질관리가 되어서 다시 지역사회를 복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좋아져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렇게